자, 최근 SEC 20억 달러 벌금 요구에 대해서 리플이 1000만 달러로 굉장히 낮춰 불렀는데, 자, 이 이유가 하나가 있죠. 바로 작년에 SEC와 이 아론 고벨사가 재판을 벌였는데, 이 재판에서 SEC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하긴 했지만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리플 측의 알드레드 변호인은 이 고벨사에 대한 SEC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면서 SEC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고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SE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리플사 역시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만큼 SE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낮춰 부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소송의 일정이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자, 리플의 소송 판사가 SEC에게 원래는 5월 6일자로 예정되어 있는 그 기한을 29일까지 답변서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죠. 자, 이틀 후면은 자, 이 소송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앞서 리플은 지난 4월 22일 SEC가 새롭게 제출한 전문가 자료에 대한 기각 신청을 제출하면서 SEC가 지정한 기간을 초과해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 게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바로 SEC가 제출한 전문가 자료 삭제를 신청을 법원에 했던 것인데, 자, 이것이 이제 판사에게 공이 넘어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문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바로 가격 조작 의혹인 거죠. 자, 리플이 지금 SEC에 소송을 당한 그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가 가격 조작 의혹이고 또 하나가 바로 미등록 증권 판매였던 것이죠. 이 미등록 증권 판매는 어느 정도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가격 조작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 하면 자, 리플의 주가는 완전히 폭락하게 되고, 그리고 SEC가 원했던 20억 달러를 모두 다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자, 리플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판사에게 공이 넘어간 거고, 판사가 이 증거를 어떻게 다시 기각을 할지 아니면 승인을 해줄지 이에 따라서 리플의 입지도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하면 이 가격 조작 의혹은 우리의 투자자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의혹인데, 이것이 실제쯤 사실로 드러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 리또속이라는 말도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가격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게 가장 좋은데,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리플과 SEC가 충분히 물밑에서 합의를 하면서 원만히 마무리 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SEC 같은 경우도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대선 상황을 보시게 되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팽팽하게 현재 격전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3 후보가 트럼프 표를 더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를 할 경우에는 그의 지지층 가운데 4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반면에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해서 자, 우리 경제적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완전히 사그라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민심이 완전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항들을 본다 하면 자, 트럼프가 이제 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현재 벌써부터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유력하게 지금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사람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인데, 이 사람은 현재 SEC 위원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 바로 리플의 소송전 관련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새로운 SEC 위원장에 선출되게 되면은 우리 리플과 SEC의 소송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기 전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고서 자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라도 이 소송이 장기화가 된다면 리플의 항소심되는 게리 겐슬러는 SSC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겐슬러도 이번에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 짓고 퇴직하는 게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리플 역시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이죠. 왜냐하면 ETF 출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IPO도 작년도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소송 때문에 계속 이게 좀 딜레이가 됐었던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리플 측은 엄청난 수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엄청난 출혈이 있게 될 것이지만 이 수익이 더 큰 부분이죠. 그래서 리플 측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29일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자, 내일 모레면 어느 정도 이제 SSC의 답변을 통해서 자, 이 소송이 장기화가 되느냐 아니면 이번에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되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소송이 갖는 소송의 결론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개인 투자자의 확신은 계속된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죠. 리플의 보유 지갑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현재 기사를 잠깐 보시게 되면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악재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의 확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센티멘트에 따르면 자, 리플의 토큰은 최소 1개에서 최대 100만 개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지갑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자산 보유량 증가는 시장 참여자의 확신 증가를 시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전문 뉴스 플랫폼 크립토 포테이토도 리플의 강세 전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최근 0.43달러와 0.5달러 사이 지선에서 반등하면서 0.6달러 저항선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고요. 자, 최근 200일 이동평균선이 0.6달러와 가까운 지점이 형성돼서 추가 저항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0.6달러 저항 돌파에 성공한다면 0.7달러 랠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는 리플이 400배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과감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좀 터무니없이 큰 자, 높은 이제 전망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 리플의 가치가 10만 8,000%, 1000배 이상이나 상승했었던 2017년과 2018년 강세장의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리플의 거래가가 288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거래가 대비 400배 급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최근 이 에그라드 크립토 분석가는 리플의 폭발적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과거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리플이 폭발적 가격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잠재적으로 1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면서 낙관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또 다른 분석가는 리플의 우위가 0.5달러 부근의 역사적 지선에 있고 현재 2017년과 2021년에 관찰된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분석들이 공통된 의견을 좀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차트입니다. 자, 과거 2013년부터 2017년에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 고점의 추세선,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는데 현재도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리플의 주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에서 저점의 추세선과 고점의 추세선이 만나는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방이나 하방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현재 도래했다는 거고, 이 고점의 추세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또 한 번의 역대급 폭등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현재 아직 소송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 2020년 12월 29일 날 리플은
이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 때 1160%, 13배 가까운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점 이때가 리플의 반감기 때 이제 저점을 찍었던 이 구간인데, 이때 당시 이 일주일 전 12월 22일 날이었죠. 이때 SEC가 우리 리플에게 소송을 건 날입니다. 소송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힘을 통해서 저점을 찍은 날짜가 이때인데, 이때부터 1160%나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소송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소송 리스크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은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반등 흐름, 급등 흐름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번에 소송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이제 합의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어우러지게 된다면 정말로 역대급 폭등 흐름 전개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